안녕하십니까. 돌직구쇼입니다. 어제 못 보신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김진 앵커 휴가로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김윤수입니다. 내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강한 비구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아들은 오늘 아침부터 울상이었습니다. 제주와 전남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토요일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장대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우산 챙기십시오. 신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보답입니다. 보답. 상대방이 보인 호의나 은혜를 갚는 걸 뜻하는 단어. 기시다 총리가 대한해협을 건너는 데는 이 보답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오면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방한을 앞두고 있는 기시다 총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 이런 뜻을 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 이걸 기시다 총리가 직접 언급할지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사과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한일 정상이 미래의 문을 연다고 해서 과거의 문이 닫힌 건 아니다. 답방 선물 보따리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3주만입니다. 일주일은 7일, 3주면 3 곱하기 7, 20일이죠. 예, 21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경향신문 오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어제 자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3주 만이냐? 바로 검찰이 지난달 12일 두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지 3주 만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 의원을 직접 만나 탈당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한시름 놓은 것 같기도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혹시나 추가 돈봉투 명단이 나온다면 2차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에 여전히 이 사안은 내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불안 요소로 남고 있습니다. 의총에서는 전체 돈봉투 명단을 조기에 파악해야 하니 당내 조사기구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태영호 녹취록은요? 라고 동문서답을 또 했다고 합니다. 이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칼입니다.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 되죠? 무라도 썰어야 된다. 이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칼을 빼든 자 누구일까요? 한국일보 사면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태영호 최고위원의 이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논란과 관련해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추가 심사를 요청했다는 기사입니다. 태영호 최고의 과거 4.3 사건 폄훼 발언, 민주당 JMS 비유 논란에 더해 최근 잇따라 불거진 의혹들이 여권 전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태 최고위원은요,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지도부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비대위 전환까지 언급이 되다니 빠르고 빨라도 이렇게 빠른지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크렘린입니다. 크렘린. 러시아의 역사적, 정치적 상징 이 크렘린은 러시아어로 성벽, 성체를 뜻합니다. 조선일보 14면입니다. 러시아 측 주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암살을 시도하기 위해 무인기 2대를 동원했고 실제 크렘린궁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공격 당시 모스크바 외곽 관저에 있어서 이 공격을 피하긴 피했다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것을 빌미로 혹시나 이 대규모 공습, 테러를 감행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